안녕하세요, 엔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사업일기 5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앞 영상에서 얘기했던 순이익 1억 달성한 이야기와 사무실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가 꾸준히 도매매 상품을 등록했고요. 그래서인지 나름 이제 순위가 상위에 있었던 게 있었어요. 상위에 노출되다 보니까 타 업체에서 저희 상품으로 LH와 사랑의 열매 행사를 참여를 하고 싶다고 저희 스토어로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는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를 저희 스토어에 절대 노출하지 않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죠. 맞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타 업체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 업체가 맞나요? 저희 전화는 저희 대표님이 모두 받습니다. CS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 대표님은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개뻥이죠. 공급업체도 아니면서 맨날 맞대요. 이유는 맞죠. 여러분도 뻥쟁이가 되십시오. 이때 뻥을 안 쳤다면 아마 이런 기회가 날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업체는 저희가 공급사인 줄 알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금액은 대략 1억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처음 받아보는 액수였거든요. 업체에서는 금액을 조정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급가를 조정하자는 얘기죠. 저희가 현재 팔고 있는 상품의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한 상품을 참여하려다 보니 가격이 높으면 선정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금액을 좀 다운시켜서 공모에 진행을 하자. 그러면 아무래도 낙찰받을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그게 되겠나 싶었고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요. 무시했었어요. 저희 대표님은 그래도 되면 이게 얼마냐 이런 생각과 처음이었지만 혼자 열심히 준비를 해보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상품을 받아오는 공급업체에서도 희망을 갖지 말라고 조언을 좀 해주셨어요. 그런 경우는 많이 봤지만 실제로 계약까지 이루어진 데는 없었다고. 그러니까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클 수도 있어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주 좋은 말씀이셨죠. 그래도 저희 대표님은 그 말을 듣고 오기가 생겼는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뭐 라는 생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금액이 크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여러 문제가 있더라고요. 물품 대금부터 그 상품에 로고도 새겨야 하고 디자인에 대한 것도 실제 판매하는 거랑 약간 다르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상품이 제작이 되면 취소가 절대 불가능해요. 찍어내고 있을 때 이게 틀어지면 그건 다 저희가 떠나야 돼요. 팔 수가 없죠. 로고가 바뀌어버렸으니까. 1억이 넘는 거래다 보니까 계약이 성사됐다 해도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중국에서 상품이 공급 날짜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게 틀어지면 저희도 문제지만 행사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문제가 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면 어떤 날씨 때문에 배가 늦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장에서 물건을 제때 못 만들어도 문제가 되고요. 변수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거래는 하나였지만 생각할 게 너무 많았고요. 결론은 그거였어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 1억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실수해서 저희가 공급을 못하면 그쪽에서 그 물건은 너희 귀책이니까 니네가 다 가져가라. 그러면 그 1억이라는 물건을 다 제가 사야 됩니다. 1억이 없는데도 말이죠. 계약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변수 없이 웬만큼 다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실제로 그 변수 때문에 일이 발생하긴 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제 날짜에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었어요. 지금 보면 끔찍하죠.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방면을 알아보고 변호사까지 써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것도 변호사를 쓰면 변호사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럼 제 마진에서 많이 빠지는 거죠. 아깝잖아요. 변수만 없으면 잘 진행될 건데 변호사 있다고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변호사 힘을 얻는 거니까. 다행히도 큰 변수 없이 거래는 마무리 잘 되었는데요. 이런 거래는 처음이어서 저희 대표님이랑 저보다는 저희 대표님 고생이 많았죠. 그렇게 1억짜리 거래를 마무리하고 11월에 대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온라인 시작하고 나서 항상 가슴에 품고 있던 순이익 1억을 그 달에 달성을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번외로 얘기 드리는 거지만 제 날짜에 공급을 못 해드려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책임을 떠안았어야 되는데 또 운이 너무 좋았던 게 그 행사도 취소가 됐어요.
이게 다 코로나 덕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뭐 한 스토어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한번 구사일생을 합니다.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3일까지 상품을 보내줬어야 되는데 실제로 물건은 5일날 도착을 했었고, 5일날 그 물건을 보내준 들 행사랑은 너무 기간이 텀이 이틀이나 지나버렸으니까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운이 좋아서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 자체가 취소가 돼서, 행사가 취소됐다는 거는 그 자리에서 주려고 했던 게 뭐 취소됐거나 아니면 그 행사 때 잠깐 뭐 써야 되는 거나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이제 취소가 되고, 실제로 이제 사은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가 갖고 있다가 고객네 집에 갖다 주던지 뭐 그런 식으로 배송을 하면 되는 거라 물건은 보내드리고 저희도 물품 대금 다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가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죠. 앞으로는 뭐 그런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 조금 더 기간을 넉넉하게 변수를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그마치 순이익 1억, 적은 돈이 절대 아닌데 제 통장 잔고에는 항상 돈이 없습니다. 그저 숫자만 찍혀 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돈이 들어오면 아시다시피 다시 물건을 사고 또 판매를 하고, 이게 항상 반복입니다. 사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아실 거예요. 온라인 사업하면서 현금 모으는 게 쉽지 않다는 걸요. 근데 또 반대로 통장에 잔고가 쌓인다.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돈이 멈춰 있다는 거는 저희가 물건을 못 팔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제가 일을 잘 못한다는 뜻인 거죠. 주문이 들어오면 재고가 나가고 다시 상품 소싱을 하든 잘 나가는 상품을 더 사입하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이 커야 되고요. 근데 잔고가 그대로면 악순환인 거죠. 더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돈은 2배로 들어갑니다. 3배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항상 그걸 미리미리 대비해야 돼요. 이게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터진다 그러면 미리미리 그걸 대비해서 물건을 많이 사입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항상 돈이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게 큰 거래를 마치고 나서 전 뭔가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뭐 강의라는 걸 들은 적이 없었고, 유튜버만 보고 따라하고 흉내만 냈었던 거였으니까요.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전 이제 2022년 8월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550만 원을 주고 오프라인 강의를 신청하게 됩니다. 강의를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가격이 좀 많이 비쌌으니까, 전 초보였으니까. 그걸 2년 동안 지켜봤어요. 그 카페에 들어가서 그게 진짜 좋은 강의인지. 뭐 실제로 돈이 없어서 못 갔으니까요. 돈 벌면 꼭 가야지 했던 그 강의를 2년 만에 이제는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에 550만 원을 결제하고 실행을 합니다. 저보다 뭔가 더 많이 알지 않을까? 그래서 가면 무조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 배우고 싶어서 계속 제자리인 저한테 어떤 동기부여도 줄 수 있고, 그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안산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를 들으러 열심히 갑니다. 이제 거기에 강의를 가서 느낀 거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등등등의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많은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실제로 거기서 만난 대표님 중에는 지금도 월 10억을 목표로 하시는 아주 젊으신 대표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대표님도 있었고, 쿠팡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대표님도 뭐 등등등의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거기서 좀 느꼈던 거는 막 지금 시작하시는데 그 열정이 엄청 높으신 분들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의 옛 생각도 났었고, 저는 예전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이런 분들이 여기서 제대로만 배운다면 더 빨리 성장하고 더 크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었었으면 더 빨리 왔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그 강의는 뭐뭐뭐 해라 이렇게 그런 것보다요, 미션을 매주 냈었습니다. 이 미션을 통과해야지 저희가 들었던 강의를 카페에서 다시 수강할 수도 있고, 항상 강의한 걸 녹화를 떠서 카페에다가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거기에서 내주는 미션을 저희가 숙제같이 다
해내야지만 등급을 올려줘서 볼 수 있게끔. 지금도 그 강의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노하우 같은 것도 있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경험보다는 뭐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경험도 있었고, 그렇게 강의를 들러 다니면서 또 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실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이전 사무실은 처음이어서 엄청 크게 느껴졌었는데, 제가 물건을 막 사입하고 이제 업무가 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금세 사무실이 좁아졌고, 그때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사무실을 하나 오픈할 때 너의 생각하는 거에 무조건 3배 되는 사무실을 구하라는 대표님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었는데, 지금에서 생각하면 진짜 그 말이 맞는데요. 근데 초보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이야기죠. 저도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30평이면 크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70평대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지금 이 사무실도 나름 크면 큰데 또 저도 작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사무실을 더 크게 확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입을 계속 하면서 사무실은 금방 차버렸고, 이게 사입을 해서 사무실이 차니까 딱 거기서 결론이 났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하려면 또 물건을 사입해서 또 갖고 와야 되는데 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의 결론이 납니다. 사입을 하지 말까? 아니면 저 상품을 하지 말까? 할까 말까? 근데 이 고민 자체가 틀려먹은 건데, 고민을 한다는 게 저는 이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고민을 했으면 안 되는 거죠. 저희 대표님은 좀 다르게 그럴 거면 그냥 이사를 가자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계약 기간이 좀 많이 남아서 이사 생각은 솔직히 못했어요. 왜냐면 남은 기간이 좀 아깝잖아요. 역시 대표는 대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바로 또 주변에 인근에 사무실을 보러 다닙니다. 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래도 또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 사무실도 대표님이 또 알아보고 구한 거죠. 처음 짓자마자 2층에 아무도 입주 안 한 그 사무실, 지금 현재 찍고 있는 이 사무실을 구하게 됩니다. 와이프랑 딱 이 사무실을 와서 보고서 다행히도 천장도 공사를 해주셨고요. 등 같은 걸 다 달아놓으셨고 벽지도 깔끔하게 해놓으셨고, 여기도 이 건물주분이 다른 분을 세입자를 잘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제일 좋았던 엘리베이터,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었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였죠. 그 전 사무실이 3층이어서 계단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없으면 어디든 된다 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여기에는 다행히도 엘리베이터까지는 구름하루 한 번에 갈 수 있어서 많이 좋았죠. 그래서 10월에는 지금 현재 사무실로 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남은 개월수가 좀 있었고 그 돈이 아까워서 만약에 움직이지 못했다면 더 큰 돈을 벌지는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넓어지니까 생각도 많아졌고 그 많은 공간 안에 뭘 넣어야 할까 더 열심히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커서 좀 자리도 많이 비고 말할 때도 막 울리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은 짐들이 적재가 돼서 오히려 공간이 작다라는 생각을 들 정도니까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지금 이사 온 지 딱 1년째입니다. 작년 10월에 이사 왔었고 1년 만에 그래도 나름 매출도 많이 올라갔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돌이켜보면 느끼고 있고요. 그때 이사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거기서 많이 크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사를 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생각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인사이트를 많이 열어준 것도 있고, 주변을 다시 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동기생 중에 제일 젊으셨던 대표님 분이 전주에 계시는데 참 고맙게도 자기 사무실을 다 오픈해 주셨어요. 방문을 해서 보여줘 주셨고, 아니 오라고 해서 방문해서 가봤는데 70평대에 이런 사무실을 2개를 쓰고 있었고 하나 더 계약을 해서 촬영장을 또 만드셨고요. 그런 걸 보고서 역시 사무실은 크면 클수록 뭔가 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제가 어떤 강의를 듣고 뭔가를 보고 누굴 만나고 뭘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트이고 보는 눈도 달라지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이제 딱 1년 남았는데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떤 사무실을 더 크게 가야 될까? 마지막 사무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1년이라면 긴 것 같지만 금방 또 올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을 은행의 힘을 빌려서 사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좀 더 버티다가 사야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엔 새로운 사무실에 대한 이야기와 직원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사업일기 시리즈가 어느덧 5편을 넘겼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경험들이 제게는 항상 새롭습니다. 현재 사업일기 시리즈는 총 10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5편까지는 제가 해왔던 이전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구성했는데, 앞으로의 이야기는 현재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사업에 도움이 되는 강의 내용 같은 얘기는 아니라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사업에 도움이 되는 강의 내용 같은 얘기는 아니라 다른 영상들에 비해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영상인데, 봐주시는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들께 동기부여가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